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고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남의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이 뭐든 적당히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자라난 아이들은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면 종종 가족들 욕도 하더라고요. 본인의 가족이 소중한 만큼 남의 가족도 소중하니 가족 욕을 하는 건 인신공격이나 소위 쌍욕보다 더 무례한 행동이니까요. 또 싸움 자체가 서로 배려를 하지 않고 선을 넘어서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이죠. 옛말에 생각하는 걸 모두 내뱉으면 전쟁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움이 빠른 아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참 평생을 무례하고 생각나는 건 그저 내뱉고 보는 어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천성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더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한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30대 중반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전 친한 친구의 소개로 선개팅을 보게 됐어요. 소개받은 남자는 S전자에 다니는 스펙 좋은 상대였죠. 근데 만나보니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올곧고 착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서로 느낌이 좋았던 저희는 순탄히 2년의 연애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결혼관이라든지 모아놓은 돈을 다 공유하고 나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 전 저한테 남편이 넌지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해서 지금 계신 분은 새어머니라고요. 본인도 이게 결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해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먼저 제게 말해준 예비 남편의 솔직함이 참 고맙더군요. 예비 남편에겐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빨리 두 분 다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도 저의 말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후 빠르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혼 가정이 무슨 큰 흠도 아니고 오히려 예비 남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새어머니 또한 좋으신 분이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예비 남편의 본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던 날 예비 남편의 아버지도 여동생도 모두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언니,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셨죠? 와, 오빠 능력자네. 남자가 배우자로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교사래요, 교사. 야, 네 오래비도 능력 있어, 임마. 아이고, 대학도 회사도 운빨로 들어갔으면서 언니, 저 오빠 약점 많이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혼하고 싸우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이기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야, 김나래, 너 조용히 해. 나래가 새언니가 착해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 오빠한테 너무 아까워 보이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여동생과 예비 남편은 투닥투닥 하는 것 같았지만 사이도 좋아 보였고 예비 시아버지도 과묵하셨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분 같았죠. 하지만 딱 한 명, 전 제 예상을 뒤엎는 복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유, 둘 다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해. 여기가 그런 얘기하는 자리야? 아유, 우리 가족이 매번 이래. 실속은 못 챙기고 순 농담 따먹기만 한다니까. 그래, 교사라고? 몇 년 차? 네, 이제 조금 있으면 8년 차 됩니다. 아, 그래? 그럼 연봉은? 새어머니라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발끝부터 사람을 쭉 훑으셨죠.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선 눈을 날카롭게 반짝거리시면서 본격적으로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승진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그 나이면 적어도 부장교사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해서는 안 되지. 뭐라도 해야 연봉도 오르는 건데.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나? 두 분 다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작은 식당 하세요. 식당? 무슨 식당? 어디에 있는?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아니면 둘 다? 술은 팔고? 점심 식사 위주로 매출 내는 한식당입니다. 그럼 정말 작겠네. 형제는 있나? 부모님 재산은 얼마나 돼? 대략적으로라도 괜찮으니까 말해봐. 여보, 지혜 당황하잖아.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래요. 무슨 취조해? 언니 먹다가 체하겠네.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건 원래 초장에 다 알고 가는 거야. 전 형제는 없고 부모님 재산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저는 1억 3천 모아놨어요. 형제가 없어서 재산 싸움은 안 날 수 있어도 뭐 그것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얘기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통 알 수가 없네. 그래도 씀씀이는 해프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뭐 빚은 없고. 아이 참 어머니 왜들 이래?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런 거 처음부터 안 밝히면 나중에 고생하는 법이야. 혹시 내가 묻는 게 너무 지나쳐요? 그럼 말하고. 아니, 말하란다고 여기서 불편하고 무례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 불편한 내색을 숨기고 애써 웃었죠. 괜찮습니다. 작년에 학자금 대출 있는 거 다 갚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잘했네. 그 말 바뀌면 안 돼? 결혼한 다음에 딴 말하면 큰일 나.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은 예비 시누이의 말처럼 정말 취조에 가까웠어요. 내가 지금 여기 뭐 잘못해서 끌려온 건가 싶었고 노골적인 질문이 마치 며느리 면접을 보러 온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며느리로 드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뭐든 알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질문에 답을 하는 내내 좋은 게 좋은 거지. 예비 시어머니 말 그대로 나도 초반에 나에 대한 신상 훌훌 털고 가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 대답에 그냥저냥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정말 상식 이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좀 늦게 하네. 그치? 네, 일하느라 좀 늦어졌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준이 새엄마인 거 지혜도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새엄마라고 해도 내가 얘 사춘기 때부터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키웠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나 정말 내 자식처럼 대했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그냥 일이야, 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혼 경력은 없나? 네? 어머니,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혹시 젊었을 때 잠깐 몇 년 살고 갈라지기 충분한 나이잖아. 안 그래? 아,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 결혼한 적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이 많다고 예전에 이혼했을 수도 있으면 저도 이혼했을 수 있죠. 내가 지혜 씨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넌 내가 안 한 걸 아니까. 아유, 정말 난리야. 이제 가족 될 텐데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자식 있는 부모가 조금이라도 자식 앞에 장애물이 될 만한 건 다 미연에 방지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네도 나중에 자식 한번 낳아봐. 그땐 내 마음 다 알지. 그래, 지혜 말은 잘 들었어. 나중에 만날 때 확실하게 하게.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떼와. 동사무소 가면 바로 떼주니까. 어? 과거 이혼 유무를 서류로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오라는 예비 시어머니. 솔직히 조금 수치스럽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의심받고 증명까지 해가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까지 들더군요. 예비 남편은 떼어올 필요가 없다고 본인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 절 배웅해 주시며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부모님 식당 주소를 물어보셨고 동사무소 꼭 가라는 말을 잊지 않고 붙이셨죠. 예비 남편의 말대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떼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찔리는 것도 정말 이혼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서 순순히 증명서를 떼어가 보여드리면 그걸 시작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걸 나중에 속속들이 증명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잘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었던 일을 다 말하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잘했다고 하고 말았네요. 나중에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새엄마라는 것 때문에 애들한테 소홀히 한다는 말 듣기 싫어서 자식들 키우는데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도 만나는 친구도 옷차림까지도 참견이 많았다고요. 그게 아직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신경을 끄고 싶어도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죠. 내 앞에도 말로만 듣던 10월드길이 활짝 열릴까 이런 불안감을 마음 한켠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예비 남편에게 날리지 말고 따로 봤으면 좋겠다고요. 전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나자고 하셨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먼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어. 앉아. 원준이한테는 우리 만난다고 말 안 했고? 네,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 걔 알아봤자 잔소리만 해. 내가 다 지 위하느라 그러는 건데. 안 그래도 걔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 뭐하러 증명서까지 떼어보냐고. 그래서 그건 내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내가 믿을게. 아, 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내가 어제 지혜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갔었어. 네? 저희 부모님 식당에요? 내가 그 주변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혜 부모님 식당이 그 근처인 게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얼굴 한번 볼 겸 갔다 왔지. 아,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별 말이 없으셔서. 그럴 수밖에. 따로 원준이 엄마라고 말 안 했으니까. 네? 왜요? 그냥 손님으로 가야 그 집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거야. 괜히 사둬놨다고 평소보다 음식량도 많이, 맛도 더 신경 쓸 수도 있잖아. 서비스 수준도 잘 알 수 있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아니 무슨 위생 감독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손님인 척 속이기까지 해서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알아내고 싶은 게 뭔지 전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어서 한 말들은 저를 더 뒷목 잡게 하더군요. 근데 거기 남자 사장님이 지의 아버지인 거지? 네, 맞아요. 따로 종업원은 없고 주방 이모만 계셔서 남자 직원은 저희 아버지뿐이세요. 그럼 팔은 어떻게 되신 건가? 보니까 한쪽에 문제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사고로 왼쪽 팔 팔꿈치 아래부터 절단된 상태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있으시지만 평소 일하실 때는 의수를 착용하고 계시죠. 그걸 보고 온 예비 시어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저희 아버지 팔에 대해 물으시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식당 하시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잃으셨어요. 아, 공장에서? 그래도 그 상태로 식당 일도 도와 하신다니 그 양반도 참 대단하시네. 일하기 불편해 보이시던데 어머니도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전혀 진심이 안 담긴 말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더군요. 고개 까닥이면서 사람을 품평하는 듯한 태도에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근데 식당에 하도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랬어. 나 빼고 몇 테이블 손님도 없던데. 아, 그랬어요? 어머니 혹시 몇 시에 가셨어요? 10시? 아마 그때쯤? 어머니 문 여는 시간에 가셨네요. 그렇게 배고프셨어요? 아침 안 드시고 가셨나 봐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일찍. 점심 장사하는 식당에 점심시간 훨씬 전에 그것도 문 여는 시간에 가서 손님이 바글바글 할 거라고 생각한 게 말이 되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걸 시작으로 부모님의 식당을 아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진정시키면서 적당하게 맞받아쳤죠. 아, 내가 그냥 그 근처에 그 시간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얘 맛도 좀 영 내 맛이 아니더라. 내가 삼삼하게 먹어서 그런가. 김치찌개 시켜 먹었는데 아니 김치찌개 그 기본적인 것도 맛이 별로면 어떡해? 내가 6,000원 내면서 아까워서 혼나네 진짜. 김치찌개를 드셨어요? 왜 코다리찜 전문점에서 사이드 메뉴를 드셨어요? 이왕 손님인 척 가신 김에 코다리찜을 드셔보시죠. 횟집 가서 튀김만 먹고 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쵸? 어? 아, 내가 생선은 좀. 하여튼 어머니한테 김치찌개 김치를 바꾸던가 하라고 말씀 좀 드려. 아무리 본 메뉴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코다리찜 전문점에서 김치찌개 개발 더 하라고 훈수 놓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네요. 그런 사람들 아시죠? 그저 끝까지 본인 말만 맞고 상대방이 시인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그저 상대 안 하는 게 답이죠. 제게서 알았다는 말 듣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한 예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하나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노란 종이봉투 안에서 A4 용지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딱 내놓으시는데 종이 맨 윗단에 크게 쓰여있는 7글자 결혼 조건 계약서.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제가 예비 남편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와 결혼 조건을 두고 계약서를 쓰다뇨. 하지만 그 종이 안에서 가장 무난한 건 그 제목뿐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1. 결혼을 하면 합가해야 함. 2. 돈 관리는 시모에게 맡김. 3. 자식은 최대한 둘만 낳을 것. 4. 명절 때는 친정에 당일에만 갔다가 당일에 올 것. 5. 친정에 일절 돈은 보내지 말 것. 단 생신, 기념일, 용돈 제외.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으시죠? 직접 겪은 저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예비 시어머니가 뭐길래 저에게 이런 계약서를 내미시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전 계약서 내용을 다 보지도 않고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죠. 이걸 설마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그럼 내가 왜 주겠어.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인데. 너무나 당당한 표정에 오히려 이 계약서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 이런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표정에 조금 드러났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빠르게 하나마나한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다 너네 생각해서 쓴 거니까. 합가해서 같이 살면 생활비 절약되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내가 봐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니? 돈도 요즘 젊은 애들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 너 8년 일하면서 1억 모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애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되는 대로 낳니? 그냥 둘만 낳아서 안 외롭게 키우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 우리 식구인데 친정은 하루만 잠깐 다녀오는 게 너네도 덜 피곤할 거야. 또 돈은 어차피 내가 관리할 테니까
친정에 돈 보내는 건 내가 감시하기도 좋고, 거기 쓴 것처럼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는 내가 네 월급에서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거 드리면 되고. 뭐 대단한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 싶었죠. 제가 종이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가방에서 펜을 꺼내 제 앞에 떡하니 내놓았습니다. 참나, 아주 인주까지 꺼내서 지장까지 찍으라고 안 한 게 어딘가요? 전 펜과 예비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칙, 너? 예비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알량한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경악에 차서 말도 못하고 그저 찢어진 종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계약서에 사인까지 할 정도로 이 결혼에 절박하지 않거든요. 어머님 아들과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종 구하시는 건가요?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너 지금 이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종을 구하는 거냐고? 그럼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알았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도 너 생각해서 100번 양보해서 적었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네, 잘 키운 아들 그렇게 소중하시면 죽을 때까지 끼고 사시던가요.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짓이 딱 아들 평생 장가 못 가게 혼삿길 막는 짓이네요. 잘하고 계세요. 어머님 원하시는 며느리감은 이 계약서 그대로 구인구직 신문에 올려서 찾아보세요. 네? 아주 뚫린 입이라고 잘도 나불거리는데 너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게요? 전 이미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고 이제 남인데 그냥 안 넘어가시면 뭐 하실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천박한 질문들하고 제 부모님에 대해 무례한 말만 한 거 어머님이세요. 여기서 입 뚫렸다고 있는 대로 다 내뱉는 건 제가 아니라고요. 저 어쩌 나쁜? 제 부모님 모욕하고 며느리를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시댁에 제 발로 들어갈 만큼 원준 씨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원준 씨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표독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예비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예의로 인사를 한 후에 돌아서다 안 한 말이 생각나서 다시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아,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 요리에 이래저래 말 붙일 실력은 아니세요. 제가 어머니 음식 먹어봤잖아요. 뻥 쪄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덧붙이고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뒤돌아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도 앙금이 사라지지 않아 한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길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방금 원진 씨 어머니 만났어. 어머니? 왜? 어머니가 나한테 결혼 후에 지켜야 할 거 계약서 만들어 와서 주시더라. 사인하라고.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지혜 씨, 일단 처음부터 설명 좀 해줘. 무슨 계약서? 결혼하고 지켜야 할 조항 써져 있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셔서 못한다고 했고 파혼한다고 했어. 파혼? 그래, 우리 이제 남남이야. 나 원진 씨 어머니 같은 사람 시어머니로 못 모셔. 우리 그만 끝내. 앞으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전 제 이름을 부르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이별은 더 힘들어지니까요. 이렇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도 결혼하고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다짜고짜 결혼 후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산을 넘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게 허무하긴 했지만 제 행동에 일말의 후회는 없었죠. 씁쓸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아파트 단지 앞에 익숙한 사람이 있더군요. 바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 파혼 통보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온 건지 옷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패닉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이 정말 엉망이었죠. 그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예비 남편 앞으로 갔습니다. 왜 왔어? 내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는 찾아오지도 말란 소리도 포함된 거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하는 게 어딨어. 대체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절박한 예비 남편의 표정에 그냥 말 안 하고 보낼까 하다가도 그래, 당신도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지 싶어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모조리 다 말했어요. 원준 씨 어머니가 손님인 척 우리 부모님 식당 가서 식사하고 오셨대. 근데 우리 아빠 팔은 왜 저러냐고 물어보시고 엄마는 불편한 곳 없냐고 물으시더라. 그러더니 음식이 맛없고 손님도 없고 아주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는데 난 거기서 또 어른 말이라고 예비 시어머니 말이라고 듣고 있었지. 근데 한술 더 떠서 결혼 조건이랍시고 컴퓨터로 프린트된 계약서를 들이미시더라. 이어서 예비 남편에게 계약서에 있던 조항과 예비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들을 후루룩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예비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말이 돼? 나 원준 씨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애를 몇 명 낳고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 용돈은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소리에 알겠다고 결혼을 해야 해? 지혜 씨, 난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할지는 몰랐어. 정말이야. 내가 잘 말할게. 우리 결혼에 일절 상관하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라고. 어? 원준 씨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알았다고 지키실 것 같아? 원준 씨 정말 순진하네. 아니야. 정말 내가 잘 말할 거야. 내가 해결할게, 지혜 씨. 나 한 번만 믿어줘.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거 정말 아니야. 어? 아니, 나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하고 가족 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변함없어. 전 그렇게 말한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계속 절 붙잡았지만 전 그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몇십 통씩 쌓인 문자에도 답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퇴근 후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절박한 예비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점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전 어김없이 제가 일한 학교 주차장에서 절 기다리고 있던 예비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파혼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들은 예비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자신만만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예비 남편의 말이 허풍은 아니었는지 예비 남편은 다시 연락을 했고 약속 날짜를 잡았죠. 제가 예비 남편에게 건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사과할 것과 제 쪽에서 결혼 조건을 내거는 걸 예비 시어머니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약속한 날 예비 남편은 침통한 표정에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꼴도 보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절 쳐다도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한적한 한정식당에서 마주한 저희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고 참다 못한 예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혜 씨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비 남편의 재촉에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얄팍한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과했던 것 같구나. 네가 그런 걸로 마음 상했다면 내가 사과하마. 네가 그런 걸로 마음이 상했다면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 사과 아닌가요? 마치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유난인 것 마냥 건성으로 사과를 하는데 그래, 사람은 절대 안 바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진실된 사과를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일 텐데 갑자기 본인 잘못을 깨닫고 사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 목적은 단 한 가지, 제가 내거는 결혼 조건을 예비 시어머니가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네, 어머니, 그래도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아직 어머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결혼 조건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결혼 후에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다시 그 요구사항을 저한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결혼 조건 조항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요구사항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분해서 얼굴을 움찔거리는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결혼 조건 조항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1. 합가 절대 불가. 2. 돈 관리 일체 관여하지 말 것. 3.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 것. 4. 말도 안 되는 퇴직 같은 걸로 시집살이 절대 시키지 말 것. 5. 친정 부모님을 만나 정중히 사과할 것. 종이에 적힌 글자를 훑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이리저리 떨리더라고요. 저도 예비 시어머니가 내민 계약서를 봤을 때 저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웃겼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조항은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뭘 안 해주셨으면 하는 거니까요. 그나마 마지막 조항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손님인 척 저희 부모님 식당에 갔다 오셔서 저한테 험담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있을 뿐 별말이 없었습니다. 저 원준 씨랑 결혼하고 어머님이랑 나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저랑 문제 없으실 거예요. 무건 수행을 하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 눈치를 보던 예비 남편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다시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옆구리를 찌르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에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더니 입술을 무겁게 열었어요. 그래, 알았다. 전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과는 할 수 있어도 제가 내민 결혼 조건 조항을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해서 정말 놀랐어요. 나중에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예비 남편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본인은 예비 시어머니와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천륜을 끊는다는 협박에 예비 시어머니도 백기를 드신 거죠.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됐고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혼의 위기를 넘긴 예비 남편은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솔직히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입만 열면 문제될 말만 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는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소중한 아들과 영까지 끊길 뻔했는데 이전보다는 조심하겠지라고 믿었죠.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상견례 장소는 제게 보상이라도 하듯 예비 남편이 예약한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식당이었어요. 정말 놀란 건 예비 시어머니가 초반부터 힘겹게 먼저 사과의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저에게 식당 주소를 듣고 손님인 척 간 적이 있다고요. 본인은 그저 호기심에 한 행동이지만 지혜와 사돈분들에게 실례인 행동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저에게 했던 사과보다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마음이 담긴 말이 가진 힘 때문인지 그 사과를 시작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점점 훈훈해졌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덕담도 오고 가고 칭찬도 오고 가고
예비 시어머니는 무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이대로만 쭉 가면 정말 잘 마무리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자 양가 어르신들이 약주를 한두 잔 걸치기 시작하셨고 그게 파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죠. 얼굴이 점점 붉어지셨는데 초반엔 그저 기분이 고조될 정도였다가 나중엔 나의 목까지 빨개지더니 그 입, 경솔한 말만 하는 그 입에 나사가 그만 풀려버린 겁니다. 근데 사돈은 어떻게 밥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남자가 코다리찜이에요, 코다리찜이. 아니, 그보다 음식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손님이 오겠냐고요. 어허, 여보, 당신 취했어. 그만해. 엄마, 이제 그만 먹어요. 그만. 아이, 내가 뭘 취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정말. 유난이야, 유난. 안 그래요, 사부인? 아,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사돈 양반 팔이 혹시 유전인가요? 우리 손주들도 젖장나면 큰일 아닙니까? 장애는 유전이라고들 하잖아요. 아이고, 안 사돈이 취하셨네요. 우리 이만 일어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혀가 잔뜩 꼬인 발음으로 저희 아버지 팔을 가리키며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저 화를 가라앉히고 빨리 이 자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어요.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위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화가 끝까지 나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죠. 제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 손에 들린 술잔을 뺏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놓으세요. 너무 취하셨어요. 이제 그만. 아, 나 정말 안 취했다니까. 아니, 사부인, 제가 취한 것 같으세요? 네? 저 정말 멀쩡하거든요. 우리 아들 걱정만 많아서 정말 문제야. 어? 착하기만 해가지고 지 실속도 못 챙기고. 지혜 너 우리 아들 슬슬 굴려서 어디 친정에 큰돈이라도 보내봐.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사돈 양반들도 순진하고 착한 제 아들한테 손 벌릴 생각일랑 접어두세요. 알아들으셨어? 아! 저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말하다가 말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비명의 원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던진 먹다 말아서 뼈만 남은 갈치구이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하디 무례한 술주정에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저희 어머니가 눈앞에 생선 뼈다귀를 냅다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린 거죠. 상견례 자리는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날아간 생선 뼈다귀로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얼굴엔 처량하게 생선구이 조각들이 묻어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디서 천박한 주정이나 부리고 있어? 뭐? 음식이 맛이 없어? 유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어머니. 아니, 사부인, 지금 뭘 던지신... 내가 참다 정말 안 되겠어서 그 입 좀 막으려고 던졌다. 생선 뼈다귀로 쳐 맞았으면 좀 담을까 싶어서 어디서 도둑놈 마냥 몰래 기어들어와서 손님인 척하고 밥 먹은 사돈 식당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고 우리 남편 팔을 들먹이고 있어? 내 살다 이렇게 주둥아리 관수 못하는 여편네는 처음이네. 사부인, 저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 당신 지금 농담이라고 했어? 아, 그래? 당신은 농담으로 상대방 가족을 모욕하고 그래? 그게 당신 유머야? 아까 장애는 유전이라고 했지? 진짜 장애가 뭔 줄 알아? 바로 당신처럼 남 모욕하고 무례한 걸 무례한지도 자각조차 못하고 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어서 피해만 주는 게 바로 장애야. 그래도 다행이네. 원준이는 당신 진짜 아들 아니라서 유전 안 될 테니까. 어때?
나도 당신처럼 농담 한번 해봤다. 상견례 자리는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껏 열받은 어머니의 말이 통쾌한 건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겉옷과 핸드백을 챙기시며 말하셨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우 없는 집안 무서워서 우리 귀한 딸 보낼 순 없죠. 지혜야, 여보, 일어나요. 그만 갑시다. 장모님! 그때 놀라서 굳어있던 예비 남편이 일어나 가려던 어머니 발치에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손을 싹싹 빌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물에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지혜랑 못 헤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결혼 후에 저희 어머니 지혜 곁으로 못 오게 할 테니까 제발 저 하나 믿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별 감흥 없이 애절한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더니 물으셨어요. 지혜야, 너 얘랑 꼭 결혼해야겠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즉답을 했죠. 아니요. 미련 한 톨 없는 제 대답에 예비 남편의 싹싹 빌던 손에 힘이 탁 풀리더군요. 어머니도 제 대답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얼굴에 생선구이 조각 붙이고 멍 때리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하셨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했죠? 당신이야말로 당신 아들한테 그만 매달리라고 하세요. 그럼. 저희 가족은 그대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술도 못하는 저희 어머니는 소주 반병을 드시고 잠드셨죠. 괜히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줘서 이런 못 볼 걸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죠. 제가 잠든 엄마 곁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제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그냥 액땜으로 생각하자고 말하셨어요. 이후로 예비 남편, 아니 남편이 될 뻔한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답하지 않고 번호 자체를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모욕한 사람의 가족에게 단호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어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선을 그어야죠. 빠르게 결정된 파혼에 처음엔 조금 마음도 허하고 정신도 없었지만 지금은 정신 딱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준 저희 어머니의 생선구이 싸대기에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있네요. 마더 테레사의 명언 중에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죠. 곁에 있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그 소중함을 잊지 않는다면 저에게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